세상이 답답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젊은이들, 같이 읽고 고민하면 대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한 성공의 저자 윤홍식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한 성공은 사실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국력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경제 성장이 굉장히 높아졌고 굉장히 자부심이 많은데 그 선진국의 이면을 보면 불평등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자살률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 성공의 좀 역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저도 젊은 분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실제 현실은 사회에 나가거나 직장에 가면 저희 세대가 주요한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저희 세대에서 대학에 진학했던 사람들은 저희 전체 세대의 거의 20,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안정적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채 절반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 586 세대라고 얘기하는 세대로 치면 거의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죠. 당장 청년분들의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기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특정 세대가 빨대를 꽂아서 모든 걸 뽑아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권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그 부와 특권을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한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아동의 미래를 결정하죠. 하지만 북유럽에서 태어나면 어떤 부모에서 태어났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지국가가 모든 아동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부와 평등을 얼마나 잘 실현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일자리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좋은 일자리가 시장에서 기업들이 늘리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국에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얘기를 들어보면 현대자동차는 점점 더 노동자들을 자동화 기계로 대체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2030년이 넘으면 현대자동차에 노동자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국가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자리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자리, 돌보는 일자리, 치료해주는 일자리, 가르쳐주는 일자리, 이게 일반적으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일자리들을, 괜찮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국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젊은이들에게 안정적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국가마다 틀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취업할 때 반드시 정규직 대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취업한 직장에서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한국은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이나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비정규직을 시작해도 대기업이나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기본적으로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게 기본적으로 원칙이 지켜진다면 우리 청년들이 꼭 정규직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복지국가가 해야 될 일,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특권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이용하니까 공정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국가들이 있죠. 그게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아이들의 성장과 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태어나면서부터 뭐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좋은 교육들이 다 제공돼야겠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없이도 그 과정들을 모두가 온전히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치면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태어나면서부터 일자리를 가질 때까지, 나이 들 때까지 전반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부모 찬스나 아빠 찬스는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거는 누구나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거를 일부에서는 최저소득보장제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정 소득 이하로 떨어지면 적어도 그 소득까지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실직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도전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답답하고 참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젊은이들, 같이 읽고 고민하면 대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